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영화 사람을 만나다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살짝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그만큼 꽤 많이 했구나 싶기도 하고 머리가 상당히 나쁘구나 그런 확인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캐릭터는 수잔이에요. 스파이라는 코미디 첩보 영화의 주인공 수잔 쿠퍼이고요. 멜리사 맥카시라는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미디언으로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Can You Ever Forgive Me라는 영화로 코미디가 없는 그런 전극 드라마의 연기로 오스카상 노미네이션도 받았습니다. 자, 이 영화 스파이는 감독인 폴 픽과 멜리사 맥카시가 3번째로 같이 한 작품이에요. 이제 첫 작품은 브라이즈메이드라는 코미디가 있었죠. 여성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이라고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샌드라 블록과 역시 멜리사 맥카시의 버디 캅 영화, 경찰 영화 히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드디어 원톱을 맡은 이 스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비중이 점점 멜리사의 비중이 커졌다고 할 수 있고,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성들의 고스트버스터즈가 있었죠. 그 영화에서 폴픽 감독과 이 멜리사는 한 번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폴픽 감독의 다른 영화로는, 멜리사와 함께하지 않은 영화로는 부탁 한 번만 들어줘라는 안나 캔드릭과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듀엣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는 굉장히 진지한 첩보 영화의 무드로 시작해요. 음악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종류의 액션 첩보 영화를 볼 때의 이 서주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수잔은 40대의 미국 CIA 요원이에요. 버지니아 랭리의 본부가 있는. 그리고 이 007이라는 첩보물 하면 우리가 거의 대명사처럼 떠올리는 프랜차이즈로 우리가 이렇게 함수 관계를 맺어보자면, 줄긋기를 해보자면은 007에서 미스 머니펜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해당하는 일을 수잔은 하고 있어요, CIA에서. 근데 머니펜이라는 여성 캐릭터는 007 전체에서 늘 어떤 역할이냐면 이제 007의 비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닥거리를 하고 007 제임스 본드를 동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007은 항상 이제 그녀와는 떨어져 있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임무 완료한 다음에 보고하러 MI6 본부에 잠깐 들어왔을 때 헤이 머니 잘 있었어? 막 이러면서 잠깐 시시덕거립니다. 머니펜이랑. 그러니까 플러팅을 잠깐 하지만 그게 다 전부 다인 거죠. 그러고서 또 다시 이제 먼 곳으로 가는. 그래서 좋아하면서도 이제 실제적으로 제임스 본드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러닝 개그를 반복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수잔 역시 브래들리 파인이라고 하는 주드로가 연기하는 정말 007을 모델로 삼은 것 같은 그런 요원의 내근 짝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시퀀스인 불가리아에서 벌어진 장면을 보면은 브래들리의 귀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Anybody in here? Yeah, we got one coming around the corner now. Your 3 guests are coming out that door behind you right now. 인이어를 Watch 차고 your 6. 그 내부에서 모든 이 투시도와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하느냐를 보고 이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적이 어느 쪽에 있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기술적인 지원을 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되면 이 멋쟁이 스파이인 브래들리 파인은 그 불가리아에서 핵무기 거래하는 핵무기상을 쫓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작전 수행 모습은 이 랭리에서 수잔이 보고 듣고 있는 거죠. 네, 이 브래들리 캐릭터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제가 007의 판박이라고 했는데 조금 자기 도취적이고 나비 넥타이하고 칵테일 마시고
스파인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시선을 끌고 다니고. 그래서 이 영화 앞에 들어있는 개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작전 중인데 파티에서 와인인지 어떤 술을 글라스에 담아서 마신 다음에 쓸데없이 던져서 잔을 깨는 장면이 있습니다. Baccarat. Exquisite. 왜 그러는지 이제 그렇게 하면 괜히 소동이 나서 앞으로 할 작전에 방해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뿐이고, 그리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너무나 민폐지 않습니까? 파티인데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쪽에다가 유리잔을 던지는 건 아주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007은 이 캐릭터가 007의 좀 패러디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근데 일하는 걸 보아하니 실제로 머리를 다 쓰는 거는 수잔이고 브래들리는 거의 뭐 손발이죠. 그래서 아바타처럼 움직이는데 그런 어떤 화려한 무능함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우리 왜 영화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남의 차, 남의 배, 남의 비행기 이런 거 몰고서 뭘 할 때 키가 없으니까 빨간 선, 파란 선 하나씩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스파크를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처럼 보이는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No keys, Coop. Hands on the lower left under the steering wheel. You can hotwire it. 그것도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그 공중 화력을 동원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654 and fire now. 뭐 그렇게 해서 힘든 거는 다 수잔이 하고 해서 미션이 하나 끝나면 그래도 마지막에는 항상 브래들리가 자기가 다 했다는 듯이, 대견하다는 듯이, 그렇지 그래야 마이걸이지 막 이런 식으로 치하를 해주고, 우리가 보기엔 조금 지금 이게 상황에 맞는 말인가 싶은데,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임무가 끝나면 수잔은 또 자기는 도와주기만 한 것처럼 치어리딩까지 해요. 너무 잘했다. 여러분 미키란 노래 아시잖아요. 미키 you're so fine, you're so fine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개사를 해가지고 브래들리 you're so fine, you're so fine, you blow my mind, 브래들리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그 장면에서 많이 웃어가지고요. Who's the finest of them all? You are? Oh, Bradley, you're so fine. You're so fine. You blow my mind. Hi, Bradley. 그래서 그렇게 언제나 뒷바라지, 뒤치다거리만 하는 이제 그런 요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불가리아 무기상을 만나서 브래들리가 어디 갔냐고 추궁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 정보를 캐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처치를 해도 뭐 생포를 하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정보도 한마디도 듣지도 못하고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재채기로 인한 오발로 정보도 얻기 전에 그 악당을 죽여버리는 그런 죽인다는 얘기를 하고 웃다니, 죽여버리는 그런 사태가, 바보 같은 사태죠. 벌어집니다. So, I'd say I have more than 10 seconds. Well, then in that case, I'd say you'd better stop. 네, 영화의 전제로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수잔이 남몰래, 물론 그다지 남들이 모를 것 같진 않아요. 남몰래 자기의 파트너인 주드로 브래들리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드로도 이 영화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말도 안 되고 못된 남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웅적인 여자들이 나오고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성차별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으면서, 그러면서 겉핥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유형의 성차별이 있잖아요. 남성들이 갖고 있는 편견도 이제 단순하게 한 가지 타입만 있는 게 아닌데, 그것들을 조연 남성 캐릭터 하나하나를 통해서 유형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래들리 경우에 굉장히 여자들한테 친절하고 그리고 수잔한테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죠. 근데 상냥하지만 잘해주지만 따뜻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잔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동등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 수발을 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동료, 여성 동료라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업무에서 자기 서포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 외에 잡일 같은 걸 부탁을 해요. 물론 나이스하게 부탁을 하죠.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달라거나 자기 대신 정원사를 해고해달라거나 그런 것을. 근데 이게 수잔도 잘못이 좀 있는 게 그런 것들을 늘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자기 일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버릇을 잘못 들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메인 사건, 이 브래들리와 수잔의 임무 작전 자체는 아까 재채기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다음 타겟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 무기상의 딸 레이나 보야노프라는 여자 빌런을 로즈 버니 연기를 했는데 정말 연기를 잘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멜리사 메카시 외에 가장 재미있는 인물은 여러분이 액션 영화 하면은 액션 영화 장르 팬들한테 굉장히 잘 알려진 제이슨 스테이덤 하고 그다음에 이 로즈번 레이나를 연기한 로즈번 두 조연인데 두 조연이 너무나 많은 웃음을 줘서 전 제이슨 스테이덤한테는 별 어떤 감정이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이 가는 배우가 됐어요. 일단 먼저 등장하는 레이나는 캐릭터는 항상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고 엄청나게 높은 힐을 신고 그리고 특징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특히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을 진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유머가 된 캐릭터죠. People are trying to kill me and all that's left of my fucking security team is you two defending me and you look like somebody's demented aunts on vacation. Do you have anyone on your team other than this asthmatic big bird? You know, we usually just use her for non-physical. And you! You have to stop with these stupid 그리고 Penny 입이 Morgan 좀 outfits. 험하고 You have to dress 그리고 like 어떤 an 일이 있어도 actual 이렇게 human. 수잔이 사자머리라고 부르는 굉장히 부풀린 볼륨을 많이 넣은 헤어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다음 타겟으로 해서 브래들리가 또 지난번처럼 여러 가지 본부랑 연결되는 렌즈라든가 이니어를 끼고서 저택에 잠입을 하는데 그만 들켜가지고 이 수잔이 지켜보는 모니터 안에서 죽게 됩니다. Who's the finest of them all? I don't know. I'm guessing you? Drop your weapon. Fine, what's happening? Let me guess, whoever's in your ear wants to know what's happening. 그러니까 로즈번한테 그러니까 레이나 손에 제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게 되죠. 주드로인데 15분 쓰고서 죽었겠느냐. 영화에 주드로를 캐스팅하고 15분 쓰고 말았을까. 우정 출연도 아닐 것 같은데 포스터에 나온 거 보면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죠. Can they see me right now? Let me adjust the angle a little bit. 어쨌거나 이제 영화 속에서 이 순직을 하게 되고 브래들리는 이 슬픔에 잠긴 수잔은 이제 계속 그 다음 일을 하게 되는데 CIA 입장에서는 이제 뭐랄까 허를 찔린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전을 다른 요원한테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허를 찔렸다는 거는 정보가 새고 요원들을 저기 파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즉 브래들리처럼 동네방네 이렇게 떠들썩하게 일을 하고 다녔던 간판 스타들 다 남자들이겠죠. 이 요원들 갖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신원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수잔이 물망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같은 회사 사람들도 스파이인지 모를지도 모르는 항상 이제 책상 내근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 집단에서 유일하게 권력을 갖고 있는 여성인 것처럼 보이는 앨리슨 제이니가 연기하는 부국장입니다. 근데 앨리슨 제이니 하면은 아이토냐에서 엄마 연기를 너무나 훌륭하게 해내서 이제 오스카상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이미 이 영화에서도 너무너무 잘해요. 네, 이 여성 부국장의 결정으로 이 처음으로 입사 후 처음으로 현장 근무를 필드워크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신신당부하죠. 나서지 말고 미행하고 보고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eLuca is not going to take you anything. In case you did not hear me, you are not to make direct contact with any of the targets. Track and report. 그녀를 그래도 이제 파견하는 이 큰 결단을 앨리슨 제이니가 내리게 된 건 지금까지 테크놀로지에만 뛰어난 요원인 줄 알았는데 웬걸 훈련소 때 그 테스트를 받았던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 영상이 너무너무 웃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 수잔이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게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액션을 시험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6탄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테스트를 했을 때도 교관들을 겁에 질리게 할 정도로 유능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란 나머지 부국장이 이러죠. 내가 이거 보고 놀라서 유튜브에 올릴 뻔했어. Somebody definitely sped this up. Camera angle and stuff make. Okay. Ouch. Out of context, that's, you know. I must have watched this 15 times now because what the fuck? Well, I almost put it up on YouTube. 근데 이렇게 임무를 수잔에게 주는 과정에서 같이 앉아있던 그런 간판 남성 요원들도 이 결정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너무나 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이슨 스테이덤이 연기하는 요원입니다. 근데 이 요원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좀 아닌데라거나 말도 안 돼 하고 화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Okay, thanks, lunch lady. 감히 아줌마가 이제 이른바 아줌마가 신성한 이런 자기 같은 멋쟁이만이 할 수 있는 스파이를 넘보게 되는 현실에 분기탱천한 나머지 상당히 안정된 직장인 게 분명한 CIA에 사표를 던지는 오바를 하게 됩니다. Pretty sure we all took a fucking vow. I'll remember it. I remember raising my fucking hand and saying some shit. And if you think I'm going to sit by, let you send in a fucking secretary to do my work, you might as well accept my resignation now. If I can jump in, I am technically classified as an agent. Full agent. So, agent. Are you considering this? For your safety and the safety of those around this table, I am considering it. Then consider this. I quit. 그리고 사비를 털어서 그 이후로 수잔이 수행하는 작전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잘난 척과 걸림돌 역할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웃음의 원천이 돼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아이덴티티를 부여받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 핵무기의 행방을 찾는 수잔은 이런 적들의 공격과 적 못지않은 아군의 회방 그리고 지원의 미비함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타겟인 레이나에게 접근해서 그의 경호원으로 취직을 하고 그 현장의 중심에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수잔에게도 수잔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잔한테도 도와주는 내근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으로는 지금까지 수잔처럼 이 CIA 내에 채용될 땐 똑같은 동등한 요원으로 입사했지만 뭔가 그 마이너리그 취급을 받아온 낸시라는 친구가 이제 든든한 서포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낸시 역할은 영국의 코미디언인데요. 미란다 하트라는 또 다른 그러니까 계속 CIA 요원인데 완전 영국 억양을 구사하네 이렇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물론 당연히 영국 사람도 CIA를 하고 있겠죠. 미란다 하트의 연기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밖에 또 조연으로는
여러분이 아마 블루 자스민이라는 우디 앨런 영화를 보셨으면 케이트 블란쳇의 동생으로 셀리 호킨스가 나오고 그 셀리 호킨스의 애인으로 나와서 우아한 제스민의 비위를 거스르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 역할을 잘 해냈던 바비 카나베일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번에도 이렇게 머리를 기름지게 빗어 넘기고 또 그 브로커로, 무기 브로커로 등장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스파이란 영화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허당이 혹은 첩보원인데 일을 굉장히 못하는 자니 잉글리시 같은 그런 사람이 우연하게 그런 중요한 작전의 중심에 굴러들어가서 공을 세우느라 그러니까 우연과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슬랩스틱으로 뭐든지 잘 풀려나가서 우리가 보는 사람이 기가 막혀서 웃게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수잔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굉장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때까지 그걸 발휘할 기회가 없다가 이제 기회를 맞이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통쾌하게 풀어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슬랩스틱 액션들 자체가 그 자체로 이렇게 막 넘어지고 이런 걸로 웃기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슬랩스틱들 하나가 그 자체로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수잔 쿠퍼라는 굉장히 개성 있는 첩보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캐릭터를 슬랩스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선을 택하고 있는 코미디입니다. 자, 그럼 수잔 쿠퍼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리사 메카시의 수잔은 겸손에 세뇌된 사람이에요. 세뇌된 여성이죠. 그러니까 항상 외유내강, 밖으로는 아무튼 온순한 게 좋다. 그리고 튀지 말자. 잘 섞여들어서 눈에 띄지 말자. 이런 그 편이 너에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성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남도 아니고 보면은 다름 아닌 그 부모님 중에 한 명, 그것도 여성인 어머니가 이제 수잔이 야심 같은 거 갖지 않고 그 평화롭게 살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했다는 걸 이 친구랑 나누는 회고담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신한 여자가 역사를 만든다거나 just blend, 그냥 섞여들어 그런 거. 그리고 또 let somebody else win,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승자 역할을 하게 하고 너는 뒤에서 이렇게 박수를 쳐라. 라든가 도시락에다, 가령 우리나라로 치면 밥에다 완두콩으로 써주는 거죠. 꿈을 버려. 이런 거. 점심시간에 열어보면 어머니가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남겨놓은 거죠. I still, hear my mom's voice. Well-behaved women often make history. Yes, you do know the phrases. Well-behaved women seldom make history. Yeah, that's never how she said it. What were her others? Oh, just blend in, let somebody else win. Classic. I got that a lot in Yeah. high school. And there was give up on your dreams, Susan. Just to write that in my lunchbox. Yeah.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서도 이런 그 수잔에 대한 그런 압력은 계속되죠. 근데 이게 수잔이 특수한 개인이라기보다 이 영화가 제가 아까 성차별의 여러 유형을 코미디로 풀어낸 영화라 그랬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일반적인 여성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 아 맞아 저런 소리 들어봤었어. 마치 우리가 캡틴 마블 볼 때 캡틴 마블의 대사 중에 저거 굉장히 통쾌하다, 익숙하다 생각했던 게 그 대사잖아요. 나는 당신한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라는 말.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수잔이 회고담을 하는 걸 들으면 웃기면서도 좀 슬프달까? 그리고 아 저런 거 우리도 좀 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에 무려 CIA에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좀 적성에 안 맞고 그래서 더 신나게 일하고 싶어서 시험을 쳤는데 붙은 그런 재원인 거죠, 진짜로. 전직 교사인 이 합격자였는데 격투기까지 포함해서 훈련 과정을 수석으로 통과를 해놓고도 이제 선배 브래들리의 설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보직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서포트를 하면서도 빼어난 업무 성과를 냈는데 뭐 우수 사원으로 칭찬을 해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 무슨 공은 다 브래들리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잔은 또 이 어떤 여성스러운 돌보는 그런 마음도 강해서 케이크 굽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이 동료들한테 다양한 레시피로 케이크를 구워주는데 보면 하도
많이 주다 보니까 동료들도 그렇게 그닥 고마워하지 않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모든 거를 자기의 노동을 들이고 수고를 들이면서 왜 남들이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지. 그런 이 수잔이기 때문에 마침내 입사 후 처음으로 필드 일을 하는 스파이가 돼서 이제 회사로부터 아이디를 부여받게 됐을 때에도 거기 그런 맥락으로 스파이의 정체성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브래들리는 뭐 멋진 비즈니스맨이라든가 어디 가도 이렇게 좀 폼나는 그런 다른 인물로 이렇게 가면을 썼었는데 이 수잔은 이제 좀 활약해 보려나 싶으니까 뭐 너무 외로운 나머지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는 독신 여성. 그러니까 그게 스테레오타입이죠. 왜 고양이도 없어요? 뭐 고양이 꼭 키울 것 같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못 사귀고 고양이로 외로움을 달랜다라는 이런 사회에 만연된 어떤 전형 이런 걸 작용을 시킨다거나. No. I was just wondering if this was my family or if I've taken hostages. 또 뭐 그래서 그녀가 갖고 다닐 어떤 상대방을 첩보 요원으로서 필요한 무기들을 왜 그 사람의 위장된 직업에 맞는 물건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007로 치면 M 같은 사람이 Q 같은 사람이 장비를 지급하는데 그걸 뭘로 가장을 해놨냐면 뭐 무좀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은 치질에 좋은 물티슈 이런 것들로 사실은 그 치질에 좋은 물티슈가 이제 적을 마취시키는 뭐 클로로포름이 적셔져 있다거나 이제 무좀 스프레이가 상대방의 뭐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거나. I don't have that problem. 아무튼 그런 모냥 빠지는 그런 위장을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유의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비단 수잔뿐만 아니라 일정 나이를 넘긴 여성에 대한 그리고 일정 사이즈를 넘기는 중년 여성에 대한 세상이 갖고 있는 컨셉인 거죠. 편견인 거죠. 그래? 40대 중반이고 외모가 저렇게 보이고 그런 가방에 이제 이런 게 들었겠지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이 CIA의 기술 지원팀에도 적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게 남들한테만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리고 수잔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자기가 빛나는 것은 최고의 조력자일 때고 내조를 할 때다. 그것이 이제 세상의 바른 이치다라고 자기도 스스로 믿는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 않은 여자들을 볼 때 자꾸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고 좀 눈꼴 사납다고 여자인데도 그렇게 느끼기도 한다는 거. 이제 그런 점들을 이 영화가 짚어주고 있어요. 반면에 제가 아까 이제 여성 혐오의 몇 가지 유형을 남자 캐릭터들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바로 이 영화에 나와서 많은 웃음을 주는 3명의 남자 첩보원이 있습니다. 수잔의 동료인 거죠. CIA 동료. 그 남자 브래들리 그리고 제이슨 스테이덤이 연기한 릭 포드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계 요원인 알도라는 남자. 이렇게 3사람이 각각 다른 유형을 대변하고 있어요. 먼저 마지막에 말씀드린 알도는 Welcome to Rome. I'm Aldo. 이태리 남자에 대한 그 전형이기도 하죠. 이태리 남자 하면은 굉장히 여자들한테 찝쩍거리고 자주 사랑에 빠진다 이런 걸 대변하기도 하는데 알도는 수잔하고 같이 이 작전에 투입돼서 수잔하고 같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외모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지만 아무튼 외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치 그 여성 동료에게와 나눌 수 있는 화제는 그거밖에 없다는 듯이. Intriguing lady, we are here now. You must go because I fear if I stare into your beautiful green eyes a moment longer, I will fall in love. Oh, too late. My God, does that ever work?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병이다 싶을 정도로 손이 못 됐어요. 그래서 무리한 스킨십을 이제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둘이 인질로 잡혔을 때는 너무 웃긴 그런 이제 개그가 되기도 하고요. 서로의 그런 밧줄을 풀어주기 위해서 막 몸을 겹치고 그럴 때. Oh, stop licking it! It is done.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이슨 스테이덤의 릭포드는 이 남성 우월주의는 이제 기본이고 굉장히 자기도취가 돼 있는 그러니까 나 잘났다 맨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화 내내 맨스플레인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잘난 척하는 만큼 과연 실력이 있느냐인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웃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단 그 설정이 웃기잖아요. 당신은 여자랑 안 돼. 이 일은 나 같은 사나이의 내일이었어야만 해. 뭐 그 일은 내일이었어야만 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퇴직금 털어가지고 이렇게 발품 팔고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약간 짠하고 웃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안 물어봤는데 계속 무용담을 이제 내가 소시적에 CIA 요원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놀라운 업적이 있었나 이런 걸 늘어놓는데 그 얘들이 하나같이 이제 배꼽이 빠지죠. 그래서 가령 내가 삼켰다 대변으로 배설한 마이크로칩을 모아서 컴퓨터를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줄 아냐는 둥. 내가 왼팔이 뜯겨나간 적이 있었는데 오른팔로 다시 붙였다는 둥, 봉합을 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제가 깔깔이를 낙하산 삼아서 공중에서 다이빙을 했었다는 둥. Why do you even care what I do? You really think you're ready for the field? I once used defibrillators on myself. I put shards of glass in my fucking eye. I've jumped from a high-rise building using only a raincoat as a parachute and broke both legs upon landing. And I still had to pretend I was in a fucking Cirque du Soleil show. I've swallowed enough microchips and shit them back out again to make a computer. This arm has been ripped off completely and reattached with this fucking arm. I don't know that that's possible.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밉지가 않고 너무 허무맹랑하다 보니까 이제 귀여운 경지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래들리가 가장 좀 모호하면서 현실적으로 많이 보는 그 사례예요. 이제 브래들리는 이 여자 후배한테 잘하고 능력도 잘 알고 인정을 해주고 야, 넌 대단해. 넌 다른 후배들하고 달라.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이제 얘한테 최선은 이제 나의 비서가 되는 것이지라고 맘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못된 점은 뭐냐면 이제 주드로니까 뭐 그런 자기 주변에 그런 여성 동료들한테 익숙할 수도 있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칭찬받고 외모를 칭찬받는 일에 익숙하겠지만 나쁜 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게 자기를 향한 이 수잔 요원의 로맨틱한 감정을 알아요. Because I have a plan. You and I gotta stop going on these awful missions. Run off together. Do you mean that? What? What? You got me. You kidder. You sucker! No. You should have seen your face. Oh my! You were like, what? I'm fine. I'm sorry. No, don't be. God, I admire you.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계속 그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자기가 거기에 응답을 못하면 그래서 좋은 동료로서 계속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시그널을 계속 날리면서 그 마음을 계속 갖도록 그래서 그런 그 감정으로 자기를 좀 더 헌신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은연중에 이용을 해요. 이제 이런 점이 이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이 당신이 나빴다라고 만약에 그런 자기 서포터로서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게 무지의 소산이라면 이거는 이제 알면서도 좀 동료한테 잘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이제 겸손에 세뇌되는 여성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77 사이즈의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센 여성이라는 점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 CIA의 요원 중에는 영화 이제 전반에 보면 뭐
우리가 영화에서 굉장히 자주 보는 늘씬하고 이상적인 그러니까 화장품 광고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여성 스파이도 있어요. 근데 그 여성 스파이는 필드워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현장 요원으로 발령을 받았죠. 이걸 봄으로써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여성이라도 외모로서 보직이 달라진다는 거. Hi, hey Nancy. Hi Susan. Hi. Hey, you two cuties sitting here being all cute. Me. 굳이 작전 중이 아닐 때라도 어딜 가서도 받는 대접이 다르다는 걸. Can I have an old-fashioned, please? The service is really slow. Super slow. Good luck getting that in the next hour. There you go, Miss Walker. Thank you. Oh, Wow. Alan and I go way back. I come here all the time. 낸시와 수잔의 테이블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한 음료가 안 나오는데 미인인 이 동료는 바에 가서 말하자마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나오는 거. 그리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죠. 어딜 가든지 이 평범한 외모를 가진 낸시와 수잔은. Hey, Alan. Alan. Big A, Big A. Al. You got a whole. Miss Walker, are these two bothering you? Ow. Oh, no, thank you. They're fine. Okay. Alan. He's the sweetest. 그리고 그 미인 동료는 이런 걸 보여주죠. 이 미인의 권력이라는 것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I'm gonna go home. No, come on. Yes. 근데 이건 뭐 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력이라는 게 비단 뭐 어떤 법을 제정하고 누구를 감옥에 가두는 게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권력이 좀 이런 거예요. 남들을 보통 사람은 하면 바로 제지가 들어오는데 어떤 뭐 유명해서일 수도 있고 외모가 너무 매력적이어서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어떤 권력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그가 뭘 하는데 누가 이렇게 제지를 못하는 힘 그런 것들이 권력일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제가 뭐 사이즈를 언급을 했는데 이 영화의 특징은 이 영화에 있어서 멜리사 메카시가 갖고 있는 체격 이 사이즈는 그녀가 연기한 수많은 코미디 속에서와 달리 뚱뚱함이 아니라 어떤 완력이에요. 그러니까 뚱뚱하다라는 형용사가 맞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은 체격이 크다. 그리고 그래서 완력이 있고 근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질 만한 그런 격투기 솜씨를 이제 갖고 있어서 특히 악역인 로즈번의 레이나 역할하고 대비가 되는데 이 레이나는 항상 그 바람을 막 넣은 그런 이렇게 틀어올린 사자머리에다가 딱 붙는 옷 수잔이 극 중에서 돌고래 조련사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딱 붙는 옷에 이 하이힐 위에 자기의 그 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소리질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걸 움직이는데 나중에 이렇게 권총 하나가 미끄러져서 그녀 앞에 갔는데 그거 하나 이렇게 옷이 찡겨가지고 제대로 못 짚는 모습이 이 77 사이즈이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유능한 활동적인 수잔하고 이 레이나를 대조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성룡이나 노승환 감독의 액션처럼 주방에서 여러 가지 조리도구, 칼, 프라이팬 이런 걸 이용해서 두 명의 여자가 1대1 격투를 벌이는 시퀀스가 꽤 오래 지속이 되는데요. 이제 두 사람 다 여성 요원들인데 재밌는 점은 여자끼리 싸우는데 둘 다 가상의 적을 이제 남성으로 설정을 해놓고 격투기를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사타구니 급소를 이렇게 공격을 하죠 서로. 그래서 보면서 이거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존윅 3에도 보면 그 강아지 액션에서 개들이 반드시 그 다리 사이를 물고 늘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그런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악당이 여자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이 수잔은 그러니까 뭐 지혜롭다뿐만 아니라 그렇게 싸움도 잘하는 여자다. 몸에 힘이 강하다 그런 것 같고 이 멜리사 메카시가 나온 많은 코미디에서 이 체격이 크다는 거는 뭐 식탐이 강하다든지 어디 가서 좀 뭐 우스꽝스러운 물건을 넘어뜨린다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눈에 보기에 괴짜로 보이고 놀림거리가 되고 먹는 양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놀란다거나 그런 어떤 그 대상이었거든요. 정상이 다른 사람이고 멜리사 메카시의 캐릭터가 보통 여자가 아닌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인물이었다면 이 영화는 반대예요. 이 수잔이 상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일 잘하는 사람인 거고 이 여자한테 이렇게 다가온 다른 남자 첩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으로 나온 거죠. 성희롱 상습 중독자라든가 아니면 허풍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리하다거나 그래서 이 멜리사 메카시의 수잔이 그걸 보고서 어처구니 없어 할 때 우리도 같이 이제 어처구니 없어 하고 아 됐다 그래 됐고 이따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시하게 되는 노말의 코드 정상성의 자리가 이동을 해 있다는 게 이 수잔 캐릭터의 이제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의 조크가 겨냥하는 표적은 수잔이 아니라 그녀에게 이제 삐뚤어진 리액션을 하는 이제 성차별, 나이차별, 외모지상주의 문화 자체가 웃음거리라는 것이죠. 수잔이 그것들을 이제 대하는 반응, 리액션이 좀 특이한데요. 뭐 자꾸 더듬으려고 하는 알도라든가 아니면은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귀찮게 구는 자기가 잘난 척하느라고 그런 릭포드를 이 뭐 응징한다기보다 이게 왜 우리가 강아지들하고 놀 때 강아지들이 막 대형견들이 막 얼굴 핥으려고 막 매달리고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If you take out DeLuca, we don't have a shot at getting Raina. So take it down like 5,000 notches. 약간 귀찮아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알았어, 이따가. 그러니까 내가 너랑 지금 마주 앉아서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귀찮다. 약간 그런 식의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verybody that you love has been gunned down and just you survived. 세 번째 특징은 이런 모든 온 우주가 도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장하게도 그 나이까지 이제 긍지를 잃지 않은.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갖고 자신감을 잃지 않은 사람인 거라는 점인데요. 이제 이런 가스라이팅들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아주 성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캐릭터 수잔이 그럴 수 있었던 건 유머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걸 갖고 농담을 던짐으로써 자기가 안 다칠 수 있었던 게 어떤 방어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냥 다만 가령 그런 뭐 무좀 스프레이나 뭐 치질 물티슈나 이런 거를 지급해주는 CIA의 다른 동료 직원 그러니까 제발 좀 이것 좀 바꿔주면 안 되냐고 할 때 프린터 인쇄 버튼 한 번 더 누르기가 싫어서 싫은데요 라고 얘기할 때 사실 화를 내도 되죠. 근데 이제 그러는 대신에 약간 부끄럽지 않아요? 약간 투로 이렇게 그런 투로 뭐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이렇게 좀 양심을 아프게 찌르는 정도의 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상부에서는 분명히 미행하고 보고만 하고 절대 설치지 말고 네 뇌를 쓰지 마 이런 식의 모욕적인 지령을 받았는데도 주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사비를 써서 지급된 촌스러운 그런 미국 관광객, 유럽의 미국 관광객 복장 대신에 의복비가 반으로 줄었는데도 자기가 현장 일을 하면 입고 싶었던 옷을 사서 저는 그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옷에 대해서도 로즈번은 이제 언제가 인간의 의상을 입을 거냐며 이제 깎아내렸지만, 네, 그런 걸 사 입고 이제 근사하게 활약을 해 보이죠.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좀 정색한 페미니즘적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코미디로서 먼저 인식되기 바랐다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걸파워를 주장하는 방식이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런 그 캐릭터들을 관객 앞에서 이렇게 혼쭐을 내준다거나 뭐 응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을 그냥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상대를 안 함으로써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좀 우아한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상대방은 로우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하이하게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영화 밖으로 물러나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여성 캐릭터들이 웃길 때 우리가 뭘 느끼는가. 그 웃기는 여자라는 거. 사실 여성이들이 코미디를 할 때는 많은 제약이 있어요. 또 여성들한테 금지된 여러 가지를 다 가령 남성이라면 웃길 수 있는 재료들을 찻대고 폿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이제 사회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웃겨야 하기 때문에 참 웃음의 소재라는 것이 제한돼 있는 거죠. 뭐 여성의 몸을 뭐 웃음의 소재로 삼는다거나 그리고 또 장르가 첩보 코미디의 경우에 장르 자체가 갖고 있는 마초성 같은 것도 살리면서 거기에서 남녀 간에 암시되는 성적인 접촉, 섹스 이런 것도 아예 포기하지는 않으면서 이 성차별주의를 웃음거리로 삼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이 스파이란 영화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쿠키라 그러죠. 크레딧이 나온 다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까지 지켜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Finished? Yeah. Round two? All right. 이 뭐 에이미 슈머라든가 이런 멜리사 메카시라든가 또 이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에 나왔던 많은 여성 코미디 배우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어떤 그 웃기는 여성이라는 이 아이디어에 담긴 다만 웃기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폴 페이그 감독 경우는 뭐 고스트버스터즈 또 그리고 부탁 한 번만 들어줘까지 굉장히 꾸준하게 여성 중심의 코미디를 뭐 첩보물을 끌어들이고 웨딩 로맨스 멜로드라마를 또 끌어들이기도 하고 살인 미스테리를 끌어들이기도 하면서 코미디를 베이스로 그런 이제 남성적인 장르들을 하나씩 가미한데 하되 그 중심에 여성 배우를 놓는 식의 작품들을 만들어 왔어요. 고스트버스터즈 역시 그 SF 판타지를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이고요. 근데 이 폴 페이크 감독의 연출에 임하는 원칙 같은 것이 재밌더라고요. 이제 각본 감독을 같이 하는 부류의 감독인데요. 이런 것들을 쓸 때 폴 페이크 감독은 항상 이렇게 한대요. 연애보다 여자 캐릭터끼리의 우정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영화들이 여성 인물의 일과 사랑을 동시에는 많이 그렸잖아요. 이제 그것이 뭐 양자택일의 갈등이든 뭐든 간에 일과 이성에는 많이 같이 다뤄졌는데 일과 여자끼리의 우정은 그렇게 많이 같이 다뤄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성애와 우정의 차이는 뭘까요? 여성의 직업과 이성애의 경우에는 프레임상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죠. 뭐 일을 우선시하면은 사랑이 좀 깨져나가고 반대도 성립을 하는데 우정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일을 좀 타협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적으니까 이야기의 방향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폴 페이크 감독이 코미디 감독으로서 특징은 좀 악당도 존중을 한다는 건데요. 여러 영화들을 보시면은 그거 그렇구나라고 제 고개를 끄덕이실 수가 있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나 같은 악당도 어느 정도 재밌는 면들을 그리고 이 수잔하고 레이나가 비록 계속 대치 상태지만 끝내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호감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폴 페이크 감독이 영화에서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반대죠. 여자끼리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 그런 걸 하지 말자. 그런 거고 억지스럽게 커플링을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웃긴지 안 웃긴지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여성
배우들한테 꼭 이렇게 리얼리티 체크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 관객들은 막 빵 터졌지만 여자가 읽었을 때 별로 재밌어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쓰지 않는 걸로 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일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자마자 2편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오션스 8도 그 다음 영화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2편이 나온다면 우리가 왜 007 시리즈에는 본드 걸들이 있잖아요. 제임스 본드를 둘러싼 매력적인 여성들이 나오는데 이번 첫 편에서 그랬듯이 반대로 쿠퍼 보이스 같은 그래서 주변에 나와서 이제 즐겁게 이 수잔의 활약을 돋보이게 해주고 뭔가 그 영화의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쿠퍼 보이스로 우리가 잘 아는 배우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제 스파이 코미디 흔치 않죠. 그런 장르의 영화 스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장르, 또 다른 인물 데리고 만나 뵐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